불안하신 분들이 사실은 음주를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음주가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그 긴장이나 불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술이 깰 때쯤 되면 오히려 눌러놨던 공이 튕기듯이 오히려 불안을 눌러놨다가 이게 더 각성 상태가 된다는 게 안 좋은 건데 술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각성 상태가 될 때, 술이 깰 때쯤에 몸이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오고,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게 겹치면 공황 발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이 공황 장애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이제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긴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게 이제 다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시 편안한 상태로 오기 위해서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돼서 다시 안정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그때그때 일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공황장애에서는 사실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불필요한 긴장을 몸이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차고 약간 핑 돌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통제력의 상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게 이제 극도의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공황 발작에 해당하는 증상이고요. 근데 공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황 발작이 한 차례 정도 이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이상 이런 공황 발작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예기 불안이라고 해요. 미리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 그리고 회피 행동이라 그래서 공황 발작이 전에 일어났던 장소나 유사한 어떤 상황을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 발작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해서 시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 그래서 원래 항우울제로 많이 쓰는 그런 성분의 약제가 그 불안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이제 그 공황장애나 혹은 불안이라는 것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교정해줘서 덜 불안하게끔, 통제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지치료고요. 그 다음에 행동치료 부분은 인지치료에서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덜 무서운 곳부터 더 무섭거나 두려운 곳으로 이렇게 자꾸 노출해보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체득하는 그런 치료까지 해서 더해서 인지행동 치료,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완전히 좀 편해진다라는 부분은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한 2개월 정도 치료하면 50~60% 이상은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하세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유지치료를 해야 나중에 약을 서서히 줄이고 끊어도 재발을 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황발작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긴장했을 때 나오는 증상인데, 이거는 원래는 우리 몸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 강도랑 싸울지 도망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수가 막 가빠지면서 산소를 많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심박이 막 늘면서 이거를 여러 가지 근육으로 보내야 되고, 특히 이제 도망갈 때 필요한 큰 근육이나 아니면 판단력에 필요한 뇌나 이런 데로 막 보내거든요.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시고 해로운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제 공황장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공황장애가 계속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이게 우울증으로 이제 더 갈 수가 있고,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무분별한 약물 중독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나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검증된 치료법이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병합요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실시한 상태에서 호흡요법이거든요. 복식호흡을 하는 건데,
복식호흡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그 이완과 관련된 신경을 더 항진시켜 줌으로써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뭐 신경 안정제 대신에 이제 써보세요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해서 평소에 내 몸에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켰다가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켰다가 이거를 이제 부위별로, 신체 부위별로 연습하는 건데 이것도 내 몸의 긴장 정도를 스스로 빨리 알아채고 이걸 이완 상태로 다시 낮추고 이러는 것들의 그 조절력을 키워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타고난 체질 그리고 뭐 성격이나 어릴 적 트라우마의 경험 이런 거는 지금 교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생기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고 이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계속 몸이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으면서 이제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이 이제 예방적인 치료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고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비롯해서 우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식품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커피,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들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이제 뭐 운동,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거는 큰 도움이 됩니다.